네, 안녕하세요. 토마토패스에서 태색 강의를 맡은 김동빈입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교재 보면서 태색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색 강의는 이제 경제 경영 이해력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경제학 파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파트, 그 다음에 우리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 시사 용어 파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색 이름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경제 파트가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파트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경제학 그러면은 이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다음에 국제경제학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하위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보통 학문적으로 뭐 대학교에서 경제학 강의를 할 때는 여기 미시경제부터 진도를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제학을 이해할 때도 미시경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방향성도 또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미시경제학 파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장 챕터 1의 이제 1단원이 되겠죠. 먼저 경제학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경제 행위와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경제 주체,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생산 요소, 임금, 이자, 지대,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비용의 개념까지 우리 1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학이 어떤 학문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제학이란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을 연구합니다. 즉 경제 주체라는 뭐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경제 활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가 어떠한 경제 활동을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하는 게 경제학의 이제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 먼저 경제 활동이 뭔지부터 명확하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활동이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단어 없잖아요. 경제 활동, 경제적 활동을 말하는 거구나. 활동이라는 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경제 행위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나와 있죠. 3번 경제 행위란 자, 만족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경제학의 첫 번째 대원칙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무언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원리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경제학의 출발선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얻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는 우리는 다 경제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족, 대가 뭐 다 아시는 단어긴 한데 우리는 얘를 이제 경제학 용어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족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편익이다라고 부릅니다. 편익. 뭐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 편익이라는 단어 오다 가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는 benefit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대가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값을 영어로 이제 코스트,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동이다 혹은 경제 행위다라는 얘기는 보시는 것처럼 편익과 비용을 주고받는 활동이에요. 편익과 비용. 네, 여러분 여기에서 합리적인 경제 행위가 되려면 당연히 부등호 기호가 이렇게 되는 게 합리적인 경제 행위, 경제 활동의 원칙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편익과 비용을 주고받는데 당연히 요놈의 크기가 더 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순편익이라는 용어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순편익. 순편익은 이러한 경제 활동으로 얻는 요 편익 있죠. 편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순편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효율적, 합리적인 경제 활동, 경제 행위다라는 거는 당연히 얘가 0보다 크도록 해야 되고요. 기왕이면 이 순편익이 가장 커지도록 하는 경제 활동이 가장 바람직한 경제 활동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경제학에서 되게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비용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불된 금전적, 즉 눈에 보이는 지출이죠. 뭐 카드 긁었을 때 카드 명세서라든가 아니면은 지갑에서 나간 현금의 크기 이런 것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얘도 비용에 포함이 돼요. 실제 내가 무언가를 뭐 구매하거나 얻기 위해서 지불한 이 금전적 가치, 실제적 지출 이것도 당연히 비용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무시하지 않고 꼭 한 가지 더 염두해 두셔야 되는 비용의 추가적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와 있는 것처럼
금전적 지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 경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포기한 비금전적인 지출 있잖아요. 비금전적 지출.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가 나의 노동이라든가 나의 수고로움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비용으로 반드시 카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하나 이제 사가지고 그걸 끓여 먹는 이런 경제 활동, 경제 행위를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비죠, 여러분, 소비. 이런 소비라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럼 내가 라면을 하나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뭐 1,500원짜리 라면을 하나 사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짜리 라면을 샀어요. 자, 그럼 내가 이 라면을 끓여서 먹으면 만족을 얻겠죠, 여러분. 이제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면 먹고 이제 그 큰 포만감이라든가 이런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죠. 라면을 끓여서 이제 먹어 소비를 해서 만족을 얻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제 나는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라면값 1,500원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가는 내가 실제로 지불한 금전적인 지출도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뭐죠? 여러분 편의점 가서 라면도 사 와야 되고요. 그걸 봉지를 뜯어가지고 물도 붓고 해서 라면을 끓이는 나의 시간과 노력이 여기 투자가 됐잖아요. 그거 되게 귀찮잖아요. 여러분 라면 끓이는 거, 뭐 라면 끓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끓이려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뭐 동생이라든가 친구가 끓여주면 좋겠지만 내가 직접 끓여야 돼. 즉 내가 이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내 소중한 시간, 노동, 수고 등이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얘도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다 합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전적 지출과 비금전적 지출. 그래서 이렇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금전적 지출을 정확하게는 명시적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용어를 확정을 해놓고요. 이렇게 비금전적 지출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 시간, 노동, 수고 등의 가치. 걔를 암묵적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경제학에서 말하는 코스트는요. 이렇게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테스트 문제에서도 이게 상당히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지구상에는 우리 경제 주체들이 무수히 많은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텐데 그럼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경제활동을 그 특성에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이제 차례차례 보시면 소비, 생산, 생산 요소 공급, 생산 요소 고용, 공공재 공급, 조세 징수 이렇게 이제 6개 주요 경제 활동이 우리 미시경제학에서의 주된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속하지 않는 경제 활동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흔하지 않은 경제 활동이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경제 활동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미시경제학의 핵심 경제 활동 6가지 분류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소비가 뭐고 생산이 뭔지는 다 아실 거니까 우리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소비는 제가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소비 그 단어 맞습니다. 영어로는 consumptio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생산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생산 맞습니다. 기업이 여기저기서 생산 요소라는 거를 조달받아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겠죠. 만들어내서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 생산 말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아실 텐데, 자, 여기 이제 3번과 4번이죠. 생산 요소 공급, 생산 요소 고용.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들으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생산 요소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산 요소는 여기 나와 있네요.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이제 불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생산 요소의 카테고리 분류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 우리 잠깐만 요거 뒤쪽에 생산 요소에 대한 설명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페이지를 조금 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시 그 생산 활동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생산 요소란 정의는 되게 간단해요.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치킨집에서 치킨을 한 마리 생산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우리 닭이 필요하죠. 치킨이 필요하겠고 주방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기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라든가 그 조리기구들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매장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킨을 튀기는 우리 주방장, 우리 사장님도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또 배달을 해야 된다면 이제 배달하는 배달원 분들 계셔야 될 거고요. 이렇게 치킨이라는 하나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투입물의 종류가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런 투입물들, 생산 재료들, 생산
원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 요소의 가지수가 정말 많겠죠.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들은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생산 요소의 종류를 특성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 두 번째는 자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는 우리 19세기 이전에 근대 경제학에서의 기본적인 분류 방법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 1학년의 기초적인 경제학 수업에서는 생산 요소를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개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 강의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긴 합니다만은 20세기 이후에는요, 요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자본으로 그냥 편입을 시켜서 아마 이제 대학교 한 2학년쯤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미시경제학을 공부하시게 된다면은 생산 요소는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노동과 자본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토지는 여기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 현대 경제학의 기본적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파벳 약자로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노동은 보통 여러분은 이렇게 대문자 L로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노동이 요거 L로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는요, 이 자본을 나타내는 알파벳 이니셜은 보통 이렇게 대문자 K를 많이 쓰실 거예요. 자본은 영어로 하면 캐피털이니까 이거 C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C는요, 코스트를 나타내는 알파벳 기호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알파벳 기호가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을 나타내는 용어는 이렇게 K로 많이 쓰시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동은 뭔지 아시죠? 사람의 인력 서비스 이게 노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요건 뭐 보통 자본에 편입을 시키는데 토지는 말 그대로 땅이에요, 땅. 토지, 부동산,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천연자원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이죠. 자, 그럼 자본은 뭐냐? 자, 생산 요소 중에서 노동과 토지를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자본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의 그러니까 짧은 그 좁은 의미로 자본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적 자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물적 자본은 뭐냐면 정말로 노동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생산 요소입니다. 자, 지금 이 토마토 패스가 이 강의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토마토 패스는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지금 고용하고 있을 겁니다. 자, 저는 노동에 포함되겠죠. 지금 사람이잖아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노동에 포함되고요. 이게 이제 이 건물이라든가 이 땅은 당연히 토지에 포함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펜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 전자칠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 물적 자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그 기자재 설비들 이것들 다 여러분들 물적 자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물적 자본 그러면은 부품, 기계, 설비 등등을 말합니다. 기계, 설비, 그다음에 중간 재료들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학에서 물적 자본이다 그러고요. 경제학에서 자본 그러면 이러한 물적 자본을 지칭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